어, 저도 굉장히 궁금해갖고 세금 관련된 거 좀 찾아봤거든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큰 것 같아요. 네, 암호화폐 관련된 그 세금 부과는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뭐 기사상으로는 암호화폐에 지금 기획재정부가 세금 부과안을 양도소득세로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 어쨌든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 그 기사는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지금 약간 오리무중 상태에 돼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은 뭐 지분이 막 1%가 넘거나 액수가 몇십억이 되거나 해야지만 양도소득세가 적용됐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 2023년부터는 다 양도소득세, 그냥 무조건 수익이 생겼으면 다 내놔, 이걸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해명을 안 했어요,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간접적으로 맞다라고 시인한 거죠.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이미 작년인가요? 이미 2023년에 그렇게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기사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전 세계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세금이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기존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 당연히 나라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기존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할 거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기를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세수를 많이 끌어다닐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같은 세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암호화폐 역시 개꿀이죠. 암호화폐 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거 부과하면은 아예 못 받고 있던 곳에서 세금을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세금을 이거 부과하려고 지금 머리를 골싸매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양도소득세로 적용할 거다, 기타 소득으로 적용할 거다,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단은 양도소득세안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양도소득세의 기초, 진짜 전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샀을 때 시장 가격이랑 팔 때 시장 가격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암호화폐는 샀을 때 가격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 이거 암호화폐 보유자가 맘만 먹으면 진짜로 샀을 때 가격을 알기 정말 힘듭니다, 특성상.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이미 제가 예전에 이거 굉장히 양도소득세로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얘기를 했을 때, 그 몇몇 분들이 이제 그 세금 관련해서 아신다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장 가격을 추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때리고 박습니다. 그냥 뭐 되게 세게 막 60%든 70%든 세게 때려 박고, 네가 억울하면 소명해,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거는 막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법에 따라서 그거에 기초해서 뭐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없는 거를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 거냐면, 지금 암호화폐 자체가 세금 부과를 못해요. 세금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대상으로 분류가 안 됩니다, 세금 관련법에서. 그런데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고 그때부터 했을 때 이미 기존에 매수가 돼 있던 거를 그냥 마치 일률적으로 일단은 세금을 걷고 싶으니까 세게 때려받고, 나중에 억울하면 네가 한번 증빙을 해갖고 네가 샀을 때의 가격을 증빙해봐라, 그러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재조정해줄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판례를 좀 찾아봤거든요. 양도소득세 관련된 판례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비스무리한 케이스가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적용해서 그냥 네가 증빙을 못하면
그냥 세게 때려 박을 테니까 일단 돈 다 내놔. 수익 대부분을 내놔. 억울하면 네가 증빙해 보던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손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법적 전문가 계시면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진짜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좀 확인 좀 해주면 좋겠어요. 되게 궁금해. 판례 이런 것들. 제주님이 뭔가 적어주셨네요. 자, 볼까요? 3프로TV에서 다뤘는데 양도소득세 검토하고 있다는 거 한국경제에서 먼저 알았다라는 거고, 거래세를 안 걷고 양도소득세로 할 경우 기관들이 신나게 단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금융거래세 우리나라만 걷는다는 것도 잘못된 사실이래요. 금융거래세? 우리나라만 걷는다는 것도 잘못된 사실이라고요? 양도소득세로 적용하면 회사, 법인들은 좀 다르게 적용되나요? 개인들이랑? 그래서 단타를 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주시님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최저 22%에서 최고 60% 정도 될 것 같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뭐 한번 볼까요? 부동산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을 구간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아, 여기 판례 뒤져봤는데 안 나와요. 자, 어디 나와 있으려나? 세율? 자, 일단은 양도소득세 안에서도 이 자산에 따른 분류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이거 보세요. 다르죠, 다. 일단은 알기 쉬운 거 우리한테 좀 가까이 와닿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건데,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그 차익을 먼저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 차익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앞부분은 다 이제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 부분 어딨지? 차익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 부분인가?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많이도 한다. 8800만원 이하 24%, 5억 초과하면 42%. 야, 세네요 세율. 기타 소득세요? 기타 소득세 하면 좋죠. 아, 제주님 얘기하는 거 주식종 얘기하시는 거구나. 저도 봤는데 거래할 때 생기는 세금은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근데 양도소득세는 바로 매긴다는 거죠, 2023년에. 일단은 뭐 개미들은 손해요. 그나마 이제 개미들 중에 기존에 바뀌는 거보다 바뀐 후 좋아지는 분들은 마이너스 나신 분들이 좋겠죠. 거래세는 마이너스 나든 플러스든 간에 어쨌든 거래할 때마다 무조건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되신 분들은 일단 거래세 없어진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줄여갖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났을 때 세금은 안 내도 되죠. 거래세도 안 내도 되고. 근데 이제 플러스이신 개미분들은 무조건 손해겠죠, 기존보다는. 양도소득세가 거래세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무조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어요, 구간별로. 근데 뭐 여기만 봐도 1200만원 이하는 일괄적으로 다 6% 매기고 있잖아요.
차라리 지금의 거래세가 낫죠. 개미들은 0.25%씩만 떼면 되잖아. 오, 일본은 진짜 주신님 얘기한 대로 세율이 되게 세요. 암호화폐 관련된 거. 와. 굿데이님도 그 얘기 하네요. 그 증빙 관련된 거 일단은 세게 부과하고 증빙하라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그때 몇몇 분들이 하셨는데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당시. 근데 뭐 제가 이제 세금 관련된 세무사나 뭐 이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를 일단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암호화폐만 놓고 봤을 때 아직 법에서는 약간 사각지대거든요. 뭔가 적용하기 힘든 그런 곳인데 그런 대상 자산을 놓고 아직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거를 나중에 이제 세금에 부과하겠다라고 정하면서 동시에 그냥 일률적으로 세게 때려놓고서는 증빙 못하면 그냥 세게 막던지 아니면 증빙할 수 있으면 다시 재조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배짱 부릴 수 있을까 싶어요. 법적으로도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기타 소득세는 좀 달라요 구조가. 네. 약간 신고를 해야 돼. 기타 소득세는 되게 재밌어요. 세금의 유형별로 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기타 소득세라는 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월급 받고 내는 건 근로소득이잖아요. 근데 이미 회사에서 미리 떼고 준단 말이에요. 나머지를 세금을 떼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진 신고가 되는 거죠. 그냥 회사에서 신고를 다 해버리니까. 근데 기타 소득은 신고 안 하면 몰라요. 국가에서.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종류 나와 있네. 복권 같은 거는 이거는 이미 몇몇 케이스들은 자동으로 떼이게 돼 있죠. 은행이 뭐 지급하고 그러니까. 자, 보상금이라든가 서화, 종교인 소득, 기타, 사례금. 그러니까 이거 사례금 같은 거 이거 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 신고 안 하면 무슨 수로 알 거야 진짜. 절대 알 수 없죠. 상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은 그 세금 납부해야 될 대상이 신고를 안 하면은 좀 알기가 힘든 것들이 있어요. 기타 소득세는. 그래요? 굿데이님 그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몇몇 케이스들은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몇몇 케이스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나라에서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거.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당장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른 채널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시스템 거치지 않고 개인의 기부처럼 뭐 해당 유튜버나 스트리머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들은 일단 국세청에서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일일이 추적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소득 부과 대상으로 알기도 힘들고 설령 그거를 포착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애매해요. 마치 그거랑 똑같죠. 이제 자식과 부모 간에 증여세를 피하려고 그거를 뭐 예를 들면은 용돈이라고 드리게 되면 그 돈의 특성을 국세청에서 그냥 거래 내역만 보고 야 이거 증여세 피하려고 준 거 아니냐?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기타 소득세 이렇게 애매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로 하면 나라 입장에서는 못 거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에서도 최대한 많이 걷고 싶다 하면은 아마 양도소득세로 갈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타 소득으로는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최대한 많이 걷고 싶으면. 허, 40%라고요? 일괄적으로? 설마? 한번 봐야지. 저도 궁금해.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거 잠깐만. 수입시기 원천징수 과세 최저한 원천징수 세율 종합 아이씨 이거 종합시키나 보네. 자,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인 기타 소득 20% 되게 세네.
야 이씨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많이 떼가? 뭐 돈에 환장했어?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돈 왜 이렇게 뜯어가는 거야? 이 자식들이 진짜 엄청 많이 뜯어가네? 너무하네? 진짜 많이 뜯어가는데? 야. 야, 기타 소득세도 만만치 않네요. 20%네. 그쵸? 제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현실적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세금 부과를 이제 한다고 해도 예고를 할 거예요. 공포하는 날 바로 시행한다라고 못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할지를 확정 지으면은 이제 관련된 규정이나 법을 정비를 하겠죠. 이제 국회의원들 통해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이제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세금 관련된 법을. 그러면은 그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그 암호화폐도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상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건지가 정의가 돼서 반영이 될 텐데 이제 그 법안이 통과돼서 최종까지 통과되고 이제 정부기관에서 관련 소관부처에서 그거를 공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공포를 하는데 공포날 바로 시행할 수도 있는 법안들은 있거든요. 근데 세금같이 되게 민감한 거를 공포하는 날 동시에 시행일로 잡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한테 그 트래블루를 요구하는 그 특근법 관련된 거 개정안 있잖아요. 그것도 공포됐지만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어느 정도 1년 이상을 줬는데 이 세금 관련된 것도 아마 그렇게 유예기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공포하고 나서 공포일로부터 뭐 1년 뒤부터 시행한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부칙으로 약간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장이 이런 충격들 없이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서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설마 마이너스이신 분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까요? 그러면 진짜 와 다들 막 폭동이 일어날 텐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마이너스이신 분들한테 나라에서 세금을 걷겠다 하면서 뭐 그거를 어떻게든 세금 검토를 해서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세금을 거둘 수 있게 개정을 하면은 진짜 난리 날 거예요. 뭐 해준 것도 없고 마이너스인 거 자체에 세금을 걷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방해만 했잖아요. 암호화폐 관련돼서 뭐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레임워크 뭐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게 뭐 법안을 정비한다던가 규제를 정비한다던가 이런 액션들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암호화폐는 사기다. 그것도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인터뷰에 가상화폐는 사기예요 이러고 얘기했다가 사과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에 혼란까지 준 적도 있는데 마이너스이신 분들한테 세금을 걷는다? 이거는 진짜 폭동 일으켜도 할 말이 없죠 정부에서. 너무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설마 마이너스이신 분들한테도 세금을 거두려고 할까? 그럼 미친 짓이죠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플러스이신 분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하겠죠. 암호화폐로 수익 낸 분들한테. 뭐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폭탄 일으키면 다 때려잡는다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할 거라 믿어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야. 그건 진짜 마이너스이신 분들한테 세금 걷는다? 말도 안 돼요.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설마 상식이 있는데. 이게 그건가요? 제가 말하면서 채팅을 보고 있어서 다는 못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되는구나. 저도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거는 그거 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금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쓰면은 그 세금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뭐지? 인테리어인가? 막 이런 데 쓰면은 기타 소득세로 잡히는 세금 부과될 것들을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하다고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역시 주변에 세무사 있어야 돼요.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법조인, 웬만하면 판사 판사 이런 쪽, 그리고 웬만하면은 가족 중에 국회의원 있으면 진짜 최강.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4명 직업군을 가진 친한 지인이 있으면 든든할 겁니다. 진짜 아주 든든할 거예요. 주변에 판사 친구 있으면 좋겠다. 판사 한 명이랑 국회의원 친구 한 명이랑, 그리고 세무사도 한 명 있으면 좋겠고, 유능한. 그쵸. 구떼이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그건 정부에서 정하겠죠. 기다려 봐야죠. 일단 대통령이 친구요? 대통령은 근데 대통령도 임기가 4-5년 되니까 그것도 괜찮네. 괜찮네요. 그것도. 기타 소득도 좀 계산할 때 복잡한 게 있나 보네요. 보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그걸 하더라고요. 차익 계산부터 한 뒤에 이제 공제액 같은 거 중간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이제 경비로 들어간 것도 이제 차익에서 마이너스 시켜주고 그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세율 구간별로 적용해갖고 이제 부과를 하는데, 기타 소득도 그런 것들이 있나 보네요. 조건부로. 빵형이 친구였으면 좋겠다고요? 데밀님이 명치를 세게 쳤네. 막판에 명치 세게 한 대 치셨구만. 가격이 지금 지진부진하죠. 근데 로드맵 아까 본 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아까 알짜 소식이라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왜 좋았냐면은 리프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목표로 단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리플렛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약사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 어떤 국가로 송금이 안 되니까 못 써요 라던가, 또는 기존보다 좋은 게 뭐예요? 그냥 기존 스위프트를 쓰더라도 결국에 릴레이션십, 이런 파트너 계약들을 해야지 거래가 가능한데, 리플렛은 블록체인이나 DLT 쓰는 거 이외에는 크게 장점이 없네요. 이런 식의 이유로 매력을 못 느껴서 못 쓰겠다라던가, 이런 핑계는 이제 못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딱 까놓고 경쟁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켓 시어가 오르지 않는다. 리프사의 고객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플렛을 통해서 처리되는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ODL로 처리되는 XRP 볼륨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경쟁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로는 지금같이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 추이를 보면서 이 리플렛이 과연 미래의 혁신이 될지, 그리고 미래에 한 5년 뒤에 리플렛을 안 쓰는 금융기관들은 머저리가 아니냐, 또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리플렛을 쓰고 있다라던가, 이런 그림으로 가서 성공을 할지, 아니면 5년 뒤에 리플렛이 뭐야? 그거 고대 유물 아니냐? 그거 암호화폐랑 같이 등장했던 스캠 아니었냐? 지금은 없는 거잖아 라는 미래가 펼쳐질지, 쇼부가 날 수 있는 분기점이 어느 정도 우리도 알 수 있으니까 참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 마커스 트리처가 저런 내용들 공개 안 했으면 단기적으로 리포사가 뭘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런 내용도 알 수 없으니까 지금 저 내용을 보니까 이래저래 해서 지금 이렇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하염없이 그냥 그 강아지처럼 그냥 이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진짜 알짜 소식인 것 같아요. 저런 거 알아야 우리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알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마커스 트리처 인터뷰는. 갑자기 세금 관련된 디테일한 그런 뎁스 있는 얘기들도 나오네요. 멋있다. 혹시 세무사분 계시면은 좀 우리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좀 알려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될지. 벌써 10시가 넘었네. 오마이갓. 저 똥데렐라 팩토리는 이만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네요. 화장실. 오늘 처음으로 운동을 했는데 온몸이 지금 저려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거의 막 몇 달을 운동을 쉬다가 다시 시작을 했더니만 온몸이 그냥 뻐근해 갖고 죽을 것 같아요. 내일도 해야지. 막 몸은 운동하기 싫다고 반항하는데 내일도 열심히 운동해야죠. 아니, 질동하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9시에 또 새로운 소식과 새로운 얘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 나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내일쯤 해야겠네요. 그동안 댓글 확인을 못해갖고 내일 댓글 확인하는 시간에 같이 얘기 나눠볼 테니까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세요. 올바올바 뿅.